자, 오늘은 국토위가 열렸었는데, 자, 이제 국토위 열린 내용은 사실은 뻔합니다. 민주당이 결정타를 꺼내지 않는 이상 계속 거짓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작년 3월 달에 검토했다. 작년 3월이면 뭐 하는 걸실까? 작년 3월 달에는 대선이 있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선 당선되고 20일 만에. 3월 9일 선거가 있었고 3월 10일 당선 확정되고,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가 다 공개할게 했는데 자료를 빼먹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공개한 게 저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면 또 꺼지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종점을 바꾼 게 김건희의 땅이 있는 줄 몰랐고 바꾸다 보니 우연치 않게 있었다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딱 하나 실드치는 게 그게 바뀐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모든 권력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당선되고 20일 지나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무슨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토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말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문장 속에 거짓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었냐면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공개할 수 있는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공개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토부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됐잖아요. 38페이지짜리 보고서 중에 4장이 빠졌더라. 그러니까 국토부가 온라인에 공개한 거하고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하고 다르다. 4장이 빠졌다. 그 4장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 국토부 해명은 실무자가 실무 실수를 했다. 근데 실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스캐너에 그 스캔을 할 때 38장, 38페이지를 한 번에 다 밀어넣지. 어떤 거는 34장만 스캔하고 나머지는 4장짜리는 별도로 스캔해가지고 의원실로 보내주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됐던 그 과업 수행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PDF를 다운받았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진 보여주세요. 그 과업 수행 계획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이거 하나를 지금 오픈을 했는데 이걸 쭉 다운받아 보니까 여기에 4페이지가 빠졌다는 부분이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점 및 처리 대책에서 종점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양평군 양서면 접속 계획. 이걸 이제 검토 내용이고 추진 방안은 기존 고속도로의 고교각 접속 및 근접된 터널 간의 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이 페이지를 포함해서 4페이지를 쏙 빼먹습니다. 근데 야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PDF는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빼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마치 그거라니까요. 지금 윤석열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다 그런 거야. 사과를 한다거나 정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캥기는 게 없으면 국토부가 다 공개한데 그 이미지를 윤석열 지지층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원희룡이 지금 거짓말한 게 수십 가지가 넘어요. 자기네 유튜브나 국토부 유튜브 같은 데서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대충 약간 좀 떨어지는 애들이 보면 그런가 보다. 결국에는 쟤네들이 지금 밀고 있는 딱 유일한 논리는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정점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 땅이 있는 걸 알고 밀어줬다는 얘기냐가 유일한 실드예요. 나머지 다 복잡하니까 꼴 필요가 없는데 핵심 정점 변경 계획서는 작년 대선 20일 후에 국토부에 제출을 합니다. 20일 후가 중요해. 오타 나왔네요. 그러니까 종점 변경 계획서가 작년 대선 20일 후에 국토부에 제출됩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 거로. 대선이 끝났어요. 대통령은 문재인이지만 모든 권력이 그날 이후로 3월 10일 이후로 윤석열한테 넘어간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원희룡이 거짓말하는 건데 인수위 과정이 마치 문재인 정부일 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원희룡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진짜 토 나와서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구역질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속도로 정상화는 거짓 선동이 멈춰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원희룡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도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있는 자료를 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야당 의원들한테서는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회의라는 게 오늘 상임위가 지난주에 원래 열리기로 했었는데 수해 때문에 한 주 미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마무리만 할게요. 오늘 사실 내용 별로 없었다고 보고 민주당이 지금 정진선 양평군수하고 고흥특혜 혐의 수사받고 있는데 국장으로 유일하게 승진시킨 그것도 원포인트로 그 사람만 딱 콕 집어서 그 안철영을 예.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세게 가야 돼요. 지금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안철영이죠. 그리고 정진선도 고발을 했는데 정진선은 일단 양평군의회 의장일 때는 양서면 안을 찬성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었다. 이거고. 그런데 저 안철영이가 고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만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게 지금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철영을 승진시켰다고 이야기하면 원래 그 인사철에 같이 승진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진선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안철영 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만 과장해서 국장으로 승진시킨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이 그러니까 그 양평군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안철영 국장이 자기 혼자서 결제 도장 찍고 통과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직권남용이고 전체적으로 비리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안철영은 국토부하고 정점 변경을 협의를 해갖고 하고도 양평군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양평군 의회에다가는 계속 양서면이 정점인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발 당해야지. 내용이 서류도 있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양서면 정점으로만 보고를 했어요. 숨겼다는 거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흥지구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는데 이것도 숨겼어요. 쉽게 표현해서 김건희 집안의 빨대입니다. 빨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더만 내가 정확한 팩트가 아닌 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 보이더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황상 이게 옛날에 그 마름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마름.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대감마님 대신에 이제 아래 것들을 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건희 집안의 그 양평 재산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어떤 수익 사업하고 연결되는지 항상 이렇게 분석, 조사 보고하면서 이렇게 수익 사업이 생기면 대신 해준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타기가 오지잖아요. 물타기 중에 하나가 양평 군민들이 민주당 당사로 몰려갔다. 근데 그 당시에 군청 버스 탑승자 명단을 보니까 시민은 없어. 군민은 없어. 기자 2명 빼면은 기자 2명 빼면은 전부 다 군청 직원 또는 국민의힘 군의원. 진짜 창피합니다. 그래놓고 양평 군민들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고발당했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에 당사에 아무도 없는 그 틈에 그냥 주말에 이슈 만들려고 갔다. 검찰하고 비슷하네. 보이죠? 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갖고 나올 건 없는데 엄청나게 또 뭐 있는 것처럼. 사람 박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뉴스타파의 엊그저께 보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노선 변경 문건 최초 작성자는 국토부 아닌 의문의 업체 직원. 이게 뭔가 되게 미스테리해. 영역 업체에서 탈락한 업체의 서류를 가져다가 이거를 누군가가 급하게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국토부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힘. 그게 누군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꾸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밑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작동시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원희룡이 보여준 모습은 국토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굳이 이제 원희룡을 굳이 이제 오늘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야. 양평 고속도로는 이재명, 이해찬부터 거짓 선동 사고하래. 너 그러다 진짜 맞는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황이 없어. 어떤 식으로 정점을 바꾸려고 했던 정황이 아예 없어.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김건희 정점이 있다면 저게 맞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고 보니 김건희의 땅이 있더라에 관련돼 있는 정황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거짓 선동했다고 사과라고 하는 새끼가 사이코패스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해명 중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이 용역업체가 착수 보고서에 이 노선 변경을 처음 제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국민들이 착수 보고가 뭔지 모르니까 착수 보고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용역 사업에서 착수 보고라는 건 상견례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실무 담당자들하고 연구 책임자들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국토부 직원들하고 만나서 이 사람이 사업 책임자고 이 사람이 연구 책임자고 이 사람이 앞으로 연락을 할 거고 보고서는 이 사람이 작성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담당자 인사하는 자리예요. 그 착수보고 자리에서 누가 보고서를 줍니까? 그냥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 착수는 그야말로 명함 나누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누가 보고서를 주냐고. 근데 그 착수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노선 변경안을 제안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제3자한테 노선 변경 자료를 사전에 받고 답을 정해놓고 추진했다는 모든 정황이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는데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오늘 벌어진 해프닝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자료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한준호 의원이 저 있는데요 하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실무자 실수라고 지금 다 공개한다면서 공개 안 한 자료 있는 것처럼 저렇게 국민을 대놓고 속이고 있어요. 저 원희룡이 먼저 장관 물러나야 되는데. 네. 저게 국회 실무 차원에서 정말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을 정말 심각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게 오늘 상임위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런 자료가 그러니까 그 업무 규칙상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냐? 왜 있을 거 아니냐? 안 주냐?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런 자료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차례 한준호 의원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두 명을 연맥인 거거든요. 심상정 의원이 요구할 때는 왜 안 줍니까? 그러네. 심상정 때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가 여러모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거였어? 네. 민주당한테만 줬다고? 네.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의 태도는 오늘 이 상임위에서는 이해찬과 이재명을 때리는 걸로 선동을 하는 걸로 일주일 넘게 국리를 한 게 이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는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원희룡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무만 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무하던 애들을 패더니 오늘은 실무하는 사람들이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진짜 오늘 이제 용역회사가 이따 뭐 오후에 올 건데 그때까지 자료를 요청해 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계속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지지층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민주당이 잘못 선동한 거다라고 주장만 하고 싶은 거고 팩트를 들이대며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반증으로 보면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지금 손목 잘리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는 거예요. 다만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건데 무슨 김건희 이런 식으로 쉴드만 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다 공개한다고 했지만 자기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찔리는 게 없으니까 다 공개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중요한 자료는 공개 안 해.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너 그러다 감옥 간다 이 새끼야. 또 욕을 해버렸네. 자, 일단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오늘 보니까 안 되겠다 싶습니다. 토론이 가능해요. 저 집단하고 토론 불가. 원희룡 언젠가 정말 새고랑 차는 모습 보고 싶어. 이거는 그냥 물러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상민이는 쇠고랑 찰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 그랬잖아요. 원희룡이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감옥 가야 돼요. 얘 지금 하는 거. 맞아요. 5가지 법 일단 위반했다 그랬잖아요. 얘는 감옥 행위예요. 윤석열이가 저기 저 국정농단 특검 저기 수사팀장 할 때처럼 원희룡이 지금 감옥 갈 케이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교도소 담장 위에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